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6가지 방법,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표적인 6가지 방법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그것을 이제 아주 요약해서 그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가지 방법을, 대표적인 6가지 방법을 제가 요약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서 실전편,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누구나 따라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3가지 비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6가지 방법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는 3가지 방법, 이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해서 검증된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서 보시고 판단하셔 가지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가능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맞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만만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업무를 꿰뚫어 보라.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더 나가더라고요. 업무를 꿰뚫어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라. 와, 저는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우리 유튜브가 상당히 좀 수준이 있지만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만만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가능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업무를 꿰뚫어 보고, 업무를 꿰뚫어 본다는 것은 A부터 Z까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은 만만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답은 맞지만은 만만하지 않으면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일해보고 신입사원부터 해서 또 이렇게 중견사원들, 간부들도 같이 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움들, 고민들 상담을 하면서 이론은 실제에 있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당장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호신술을 가르칩니다. 여성 호신술을 가르치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힘에서 차이가 나면은 그 테크닉이 안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서 그 다음 도망을 치라고 이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 호루라기를 들고 다니다가 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설프게 배우면은 들을 때는 그럴듯하지만은 실전에서 사용해 보면은 많이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더 역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능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맞는 말이지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분명하게 짚고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이제 좀 나를 만만하게 보고 만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말하는 뜻이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하는 뜻이 뭐 어떤 의미입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멈칫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만만하게 보이는 경우는 그렇게 이제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벌써 좀 만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을 만만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도 배워서 언젠가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뜻이 뭡니까? 의도가 뭐예요? 뭐 이렇게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주로 나보다 직급도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일도 좀 더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나름 자기가 이제 나보다 갑이라는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겠죠. 나한테 어린 사람이 내 부하 사원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좋지만은 직장에서 이렇게 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큰, 그냥 만만하게 보이는 것보다 더 크게 내가 뭐 인사발령이 난다든지 뭐 그것보다 더 큰 뭐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실제로 안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묻어가는 경우들이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간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만만하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좋은 방법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런 방법들을 뒤에 다시 좀 짚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무례한 행동에 반응하기. 무례한 행동에 반응하게 하면서 예를 드는 게 누구 예를 들었는가 하면은 처칠의 예를 듭니다. 어떤 여성분이 처칠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 남편이면은 내가 당신에게 독약을 먹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무례한 행동이죠. 처칠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내 아내면은 내가 그 독약을 먹겠소.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이 몇십만 명이 넘어서 이제 100만 명이 이런 글을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이제 저도 조회수가 많아가지고 이 내용을 봤는데 저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29년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많이 인사 업무하고 교육 업무하고 제가 또 본부장으로서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또 대표이사로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습니다. 또 많은 후배들, 선배들 이런 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처치를 이렇게 예를 든 것은 저는 이런 것들은 참 적절하지 않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100만 명이나 보시고 뭐 하신 내용이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때문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칠은 당당한 사람입니다. 그 처칠이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당당하고 고집이 세고 그래서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처칠은. 그러니까 독일하고 전쟁을 하면서 아주 강단이 있는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처칠이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give up, don't give up, don't give up, don't give up. don't give up, never give up 이죠. never give up 이렇게 never give up 이렇게 하고 이 단상에서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만만합니까?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례한 행동에 반응하기 이렇게 이제
하면은 만만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례한 행동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 보고 왜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대할까? 그러면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면은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다 주옥 같은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근데 이제 설명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그냥 바로바로 말씀드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한번 듣고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적당히 합리적으로 베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나친 호의는, 그것은 이제, 그걸, 호의를, 그, 상대방을 만만하게 보게 되는 어떤 그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예,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눌러서, 눌리면은 또 밀어서 밀리면은 물렁탱인지 아느냐 뭐 하면서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적당하게 그 합리적으로 베풀어야 되지 지나친 호의는 상대방이 자칫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것을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판단하기가 어렵고 직장 생활하면서 뭐 상사의 경우나 뭐 선배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뭐 꼭 베풀고 싶어서 베푼다기보다는 뭐 어쩔 수 없어서 베푸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뭐 또 보복이 두렵고 뭐 저기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어, 많은 또 실제로 직장 생활에서 손맛을 보면서 그러한 처음에는 이제 막 적당하게 이제 합리적으로 베풀려고 했었지만은 그게 안 되니까 또 뭐 직장이 아니더라도 인간 세상 살면서 막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막 퍼주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어떤 물러나는 것도 많이 물러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 싶다. 만만하게 보이니까 내 감정도 상하고 내가 좀 비참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적당히 합리적으로 베풀라. 참 맞는 말이지만은 이렇게 어떤 게 적당한 거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 또 역량입니다. 아주 수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 가지고 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왜 만만하게 왜 만만하게 대하는지 원인을 파악하라. 이게 이제 그 앞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네 가지로 하더라도 이 해결이 잘 안 된다. 물론 많은 오랜 시간을 걸려서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 이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해라는 겁니다. 내가 왜 만만하게 보이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해결하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만만하게 보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상대방이 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내 상사고, 상대방이 나한테 뭐 고가권도 있고, 인사권도 있고, 나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어서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상대방이 나보다 뭐 역량이 더 뛰어날 수 있겠죠.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그렇게 대하는 수도 있겠죠. 원인을 파악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느냐? 과연 그럴까요? 원인, 이것은 어떤 문제라도 해답입니다. 뭐 이런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라. 그리고 그것의 해결책을 찾아라. 그럼 해결할 수 있죠.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건데, 제가, 야, 이거를 100만 명이 이걸 보고 있구나. 보고는, 맞다. 이렇게 공감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봤겠죠. 저는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좀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이제 한번 분석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또 알면서 보면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인데 실제로 이것을 따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따라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옆에서 붙어가지고 완전히 코치가 붙어서 이것을 한 몇 년을 같이 해도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해봐서 아는 겁니다. 또 해보신 분들은 이걸 보면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을 마주칠 용기,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마주치는 용기를 가져라. 다 맞는 이야기인데, 재능과 잠재력을 키워서 자기 역량을 키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자기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키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키우면 되죠. 키우면은 이게 해결됩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는데, 이것은 이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징이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만만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답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만만하게 보이는 내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했고 선후배들하고 이렇게 많이 실천해서 효과를 본 또 가르치고 또 배우면서 또 실천하면서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그런 실천편, 실천 전략 제가 3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앞에 6가지 방법도 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이는 그 원인,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된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것도 제가 요약을 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 자체가 6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실천편, 실천 전략편, 실제 현장에서는, 실제 직장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실제 선배들이 후배들의 이런 어려움들을 알잖아요. 후배들이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이제 회사에서는 사원들한테 가르쳐야 되죠. 실제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거짓된 게 아니죠. 검증된 부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배웠고 또 실천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르치면서 또 전체의 어떤 그 가르치는 사람들을 또 가르친 어떤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실천 전략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론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물 전략입니다. 물 전략. 우리 물 마시는 물입니다. 물 전략이라는 이런 겁니다. 물은 흐르는 대로 흐르는 겁니다. 흐르는 대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순천자는 흥이요 역천자는 망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흥하고 잘 되고 이 흐름을 거스리는 사람은 망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순리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만해 보이면은 만만해 보이는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만만해 보이지 않으면은 그럼 좋을까요? 내가 성공했어요. 만만해 보이는 것이 싫어가지고 만만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우선 내 마음이 좀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그 결과는 아주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들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옛날부터 볼 때는 서로 이렇게 딱 마주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잡아먹을 거냐, 나를 잡아먹을 사람이냐, 이런 것을 이제 본다고 합니다. 그럼 나를 잡아먹을 사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돼서 그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두려워해서 순종하는 거죠.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반응은 나를 잡아먹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니까 나를 처치하는 겁니다. 뭐 인사발령을 내거나 나를 해고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나의 위의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그것을 위협으로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도전으로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걸 이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직장에서는 뭐 어떻게 합니까? 밑에 석세서를 키워라 그럽니다. 회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석세서를 키워라. 그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후계자를 키우라는 겁니다. 뭐 그런 거 있죠. 질문 뭐 지휘에서도 뭐 그런 질문들 많았잖아요. 당신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지면은, 그래서 만일 뭐 죽는다면은 당신의 후계자는 누구냐, 그런 거죠.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임원들도 당신의 후계자는 누구냐. 그래서 이제 그 keep going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경영이 돼야 되니까 후계자를 자꾸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사들은 임원들은 또 이 팀장들은 리더들은 후계자를 안 두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안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나의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막 후계자를 키우라고, 후계자 키우는 것이 당신이 오래 할 수 있고 또 높은 자리로 자꾸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후계자를 잘 안 키우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밑에 사람을 키우면은 자기가 잘못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왜 만만하게 보이면서 그렇게 생활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바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존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만만하게 이렇게 보이면서, 자기가 이미 만만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지금 물이 흘러가고 있고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데, 그럼 내가 만만하게 그냥 보이는 것은 내가 어렵지 않게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크게 노력 안 해도 돼요.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노력하지 마라. 만만하게 보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라. 지금도 충분히 만만하게 보인다. 이런 말,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이해되시잖아요. 자, 첫 번째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만만하게 보이는 거에 이점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만만하게 보이는데 갑자기 1시간 후에, 하루 후에 내가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서서히 되어지는 겁니다. 상대방의 인식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보는데, 나도 그렇게 느끼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물전략입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할까? 상사한테는 만만하게 보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만만하게 보이면서 유능한가, 능력이 있게 보이는가, 만만하게 보이면서 무능한가,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만만하게 보이지만은 상사가 저 친구는 유능한데 만만하다는 게 편하다는 걸 수도 있습니다. 편하고 만만하다, 그럼 만만해야죠. 함께 일하는데 만만해야 일하기 좋죠. 뭘 일하려면은 아까 그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뜻이 뭡니까? 뭐 같이 일하는데 부하 사원이 방금 말씀하신 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이러면 아유 미안하다. 아유 미안합니다. 아 내가 말 실수했다. 아 그러면서 좀 그 안에 섭섭한 마음이 남는 거죠. 그 또 상사가 수첩에 적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가 그때 그 자기가 우선은 피하지만은 나중에 보복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상사는 반드시 복수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선 내 마음이 갑자기 막 이렇게 불편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고 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만하게 보이는 것들이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이게 실전편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 말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물전략이고, 물전략에서는 실전편에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도 좀 연결되는데,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두 번째는 나에게 해가 되느냐? 이렇게 나눠봐야 됩니다. 나를 만만하게 그 사람이 내 상사가 내 선배가 나를 만만하게 보는데 내 동료가 나를 만만하게 보는데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면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도움이 되지만 마음은 좀 안 좋을 수 있죠. 마음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 좋은 것은 그것도 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이 안 좋은 이유는 뭐냐? 내가 실제로 좀 만만한 사람인데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보니까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은 겁니다. 내가 좀 바본데 바보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없다고 하면 기분 나쁜 거죠. 근데 내가 능력이 아주 출중하고 내가 바보가 아닌데 바보라고 하면은 그것은 저 친구, 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네. 이렇게 내가 그뭐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크게 기분 나쁠 것도 없습니다. 잘 모르네, 저 친구. 근데 왜?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근데 만일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너한테 도움되고, 그랬을 때 내가 만만하게 보면, 이제 저 사람 몰라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만만하게 보면서 내가 가는 겁니다. 물전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만만하게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3푸는 순기라고 하잖아요. 내 자신을 다 드러내가지고 내가 과대평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만하게 보이는 건 물전략으로 상대방이 그렇게 보니까 나는 이제 그리고 또 야 나를 만만하게 보네. 그러면은 내가 더 발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물전략입니다.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일단 흘러가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전략하고 나서 두 번째는 시간과 환경을 기다리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순서를 좀 바꿨는데 두 번째는 반복입니다. 여기 방금 이야기한 것은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 두 번째가 반복입니다. 반복. 자, 내가 만만하게 보인다. 이렇게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쉽지 않다.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물로 순응하는 겁니다. 만만하게 보이면서 나한테 유리한 부분들은 좋은 거죠. 만만하게 보이는 것은 나한테 장점이 될 수 있다. 내가 처음에 신입사원 들어갔어요. 신입사원이고 아니면 내가 능력이 좀 떨어져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안 보고 너무 높게 보고 과대평가하면은 그 상대방이 과대평가하는 부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상대방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거죠.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내 역량이 너무 낮으면은 그러면 거기 괴리가 생깁니다. 그 괴리가 생기면은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상대방이 크게 기대를 하는데 근데 나는 그만큼 할 수가 없어요. 왜? 신입사원이니까. 또 아니면 내 역량이 그만큼 부족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너무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내가 과대평가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과대평가되면은 그건 나한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순응하고 물전략으로 나가야 됩니다. 같이 흘러가면서 상대방한테 만만하게 보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실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뭐 한마디 말하고 뭐 상대방이 말했을 때 내가 이렇게 받아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만만하게 보면은 만만하게 보이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면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 내가 잘하려면은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하면은 잘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이런 케이스에서 말을 이렇게 하고 처칠처럼 이야기하고 만일 당신이 내 남편이면 독약을 먹이겠소? 그러면 당신이 내 아내면 그 독약을 먹겠소? 당신 같은 아내가 있으면 내가 차라리 죽겠소? 하면서 받아치고 이런 재치 있는 반응들 이런 것은 위험합니다. 이런 것은 아주 나중에 해야 될 일이지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방법은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을 해서 내가 잘할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반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 반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일 조금, 이 일 조금, 저 일 조금 이렇게 하니까 반복이 안 됩니다. 내가 다 잘할 수 없으니까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쌓아 나가야 됩니다. 이 일 저 일 막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다 적당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쌓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떤 말들도 계속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하면은 반복이 안 됩니다. 그럼 자기가 전문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방한테 만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말도 몇 번 반복해야 됩니다. 후배들한테 가르치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만이 우리에게 그 전문성을 키워주고 우리가 깊이가 생깁니다. 반복하려면은 여러 가지 일에 하지 말고 어떤 특정 분야에 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분야를 계속해서 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1970년도에 월터 공 박사가 미국 산호세의 월터 공 박사가 가르치는 것이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이다. 박사학위 논문 써가지고 유명해졌잖아요. 다 아는 거지만 그러나 그 박사학위 논문까지 깊게 썼는 거죠. 여러분 반복하셔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하면서 그 일을 잘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처음 하는 일들은 버벅거릴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전문성 하나 깊이 있게 키워나가야 됩니다. 자기가 전문성이 있다 보면은 그 존중을 받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 전략은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부담을 안 느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편하게 생각합니다. 부담을 안 느끼고 그리고는 그 사람의 전문성이 뭐 어떤 분야에서 잘하게 되면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서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범위들을 조금씩 이렇게 깊이 하면서 조금씩 넓혀갈 수 있는 거죠. 어떤 한 분야에 깊은 전문성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좀 넓게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 거지. 회사는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넓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한 분야는 깊어야 됩니다. 넓으면은 무시당합니다. 만만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깊이가 있으면은 항상 깊이가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하게 되고 만만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어떤 한 사람이 한 우물을 깊게 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존중을 받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어떤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말과 행동을 판단하고 느끼는 사람들은 선배들이나 상사들입니다. 그분들은 그 분야의 베테랑입니다.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됐고 이렇게 해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깊이 있는 부분이 없으면은 넓기만 하면은 상사가 더 넓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깊이를 가야 됩니다. 깊이 가는 것은 몇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상사보다 나아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선배보다 나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각자 찾으시면 됩니다. 찾아서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가르치면서 계속. 체력도 돼야 되죠. 계속 반복하면서 반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순응하고 따라가면서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 또 반복, 반복.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를 계속 깊게 해야 됩니다. 반복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이건 공격하는 전략인데 이 타임, 때 전략입니다. 때 전략. 물처럼 순응했죠, 사람은. 그리고 반복해서 내 전문성을 키웠죠. 내 실력을 키웠죠. 자, 세 번째가 좀 통쾌한 부분들인데 이 때 전략이라고도 하고 수첩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수첩 전략. 이제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 수첩에다가 적는 겁니다. 수첩에다 적고는 기다리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때를 기다려 가지고 때는 그 천시와 인시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환경이 나한테 유리한 그런 게 옵니다. 그런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때를 기다려서 그때 한번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때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이야기의 제일 핵심입니다. 제가 아까 6가지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는 것이 이 책에 나오는 겁니다. 기운 빼앗는 사람 내 인생에서 빼버리세요. 기운을 빼앗는 사람. 나를 만만하게 보고 나한테 만만하게 보지만은 나를 편하게 보는 만만함이 있고 나를 무시하는 나를 아주 무시하는 그리고는 나한테 불이익을 주는 그렇게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마지막 전략을 마이너스 전략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전략. 내 인생에서 빼버려야 됩니다. 물 전략, 반복 전략, 마이너스 전략, 빼기 전략. 빼버려야 됩니다. 이건 뭐 여러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걸 전부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 전략이라고도 하고 때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수첩 전략이라고도 하죠.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아까 원인을 파악할 때 5번째 원인을 파악할 때 이렇게 됩니다. 내가 왜 만만하게 보일까? 왜 두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대할까? 내 예민한 성격 때문일까?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일까? 부탁을 거절했을 때 죄책감을 가지는 내 성격 때문일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내 성격 때문일까? 내 때문일까?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아닙니다. 절대. 왜 저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대하고 나한테 불이익을 주려고 할까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쁜 거예요. 사람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을 만만하게 봅니까? 만만하게 보고 왜 불이익을 줍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상대방이 그렇게 나왔을 때, 내가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만만하게 보고 나를 무시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모자라는 사람인 거죠. 아주 나쁜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내 인생에서 빼버려야 됩니다.
상종을 안 해야죠. 그렇게. 그런데 상종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원칙은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좀 부족하지만은 나를 존중해주고, 나한테 가르쳐주고, 내가 나를 키워주고, 이러는 선배들하고, 이런 상사하고 같이 가야 되죠. 상사는 또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리더 아닙니까? 리더가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해야 리더지. 왜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고, 나한테 불이익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 인생에 빼야 되는데, 자, 빼야 되는데, 큰 원칙은 그런 사람들하고 놀지 말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 상사라 이거죠. 상사나 내 선배라고 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건 아주 전문적인 영역인데, 실전편의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붙는 겁니다. 한번 붙어가지고 한번 붙는 거죠. 그런데 붙을 때가 내가 물처럼 순응하고 계속 붙으면은 그건 뭐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처럼 순응해야 됩니다. 순응하고 조직에 순응하면서 같이 가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그러면서 내가 반복하면서 실력을 키우고 작은 성공 경험들을 자꾸 키워나가는 거죠. 그렇게 내가 쌓여 나가는 거죠. 축적돼 가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도저히 참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수첩 전략, 수첩에 적어놨다가 언젠가는 한번 걸려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자기 감정이 폭발하면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해야 됩니다. 감정이 갑자기 폭발했어요.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딱 잡아가지고 딱 이렇게 말립니다. 그런 다음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회사뿐만 아니고 사회에서 똑같습니다. 왜 싸웠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감정이 확 북받쳐 올라서 내가 불리한 환경과 불리한 시간에 내가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가 나한테 불리하게 됩니다.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선수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는 내가 불리한 상황일 때 객관적으로 딱 붙었을 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둘이 다퉜지? 이랬을 때 나한테 불리한 상황이면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대. 아니 네가 잘못했잖아. 분명히 네가 잘못했네. 제가 들어봐도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이번에 터졌는 거지. 이번에 감정이 폭발한 거지. 실제로 그동안 저 사람이 쭉 잘못해오던 것이 상사가 선배가 잘못해오던 것이 오늘 터진 건데 오늘 상황만 보면은 내가 잘못했어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근데 감정이 폭발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물처럼 흘러가야 되죠. 평소에 막 여러 사람들하고 부딪히던 사람이면은 저 친구 또 저러네 또 저러네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실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게 아니 성과는 있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상대방이 확실하게 잘못했을 때 그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이게 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90년대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 실제 제가 붙었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 채용 설명회 하러 시카이스트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채용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시카이스트 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카이스트에 찾아가서 뭐 여러 기업들이 찾아가서 여러 학생들을 보면서 이 취업을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행사가 있으면은 그럼 기술 뭐 여러 가지 뭐 엔진도 싣고 가가지고 저기 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자기 기술을 자랑하면서 사원 학생들한테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선배가 그때 설명회 마치고 그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고 이제 회사에서 빌려가던 차인데 선배가 그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니까 뭐 싫어합니다. 그래 저 카이스트 학생들을 태우고 가다가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뒤에가 마침 사람이 안 타고 있었는데 뒷좌석이 훅 앞좌석까지 이렇게 갈 정도로 그 차가 많이 큰 사고였습니다. 근데 결국 그 차는 폐차했죠. 근데 이 선배가 이제 총무 업무를 오래 해가지고 경찰하고 왔는데 옛날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지고 있던 돈을 바로 주고 경찰을 보내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합의하겠다 해서 그 사람들 다 우리가 합의할 테니까 가십시오 하고 경찰이 갔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차 폐차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폐차 비용이 한 3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담당자였으니까 제 선배가 또 그렇게 일하다가 실수를 했는 거고 뭐 그때 분위기에 이제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물론 잘못했죠. 그렇지만은 그걸 그 선배한테만 돈을 물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350만 원 그 선배 차 가격을 이제 물어주자 해가지고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주겠다고 간이 영수증을 가지고 350만 원 꺼가지고 갔었습니다. 갔더니 이 격리 부서에서 그 격리 과장들이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위에서 안 된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서로 이제 그때 인사하고 그 재무가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때였습니다. 임원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니 그 과장 알잖아. 이거 사고 내가 회사 일하다가 이랬는데 이걸 좀 개인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안 되지만 옛날엔 간이형 수정에 350만 원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된다 해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쪽에 이제 임원 결제 맡아가지고 전달했는데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래요. 저희들 약점이잖아요. 뭐 그것도 하나의 약점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교육부서 쪽에 하고 전체 예산하고 저희들 다 작년 거 다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 훈련비 중에서 그 비자금을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지났죠. 다 알려지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가가지고 몇 가지를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그 부서에 찾아갔던 거죠. 찾아가서 이거 뭔데? 이거 뭡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수증하고 그때 찾아왔던 걸 보면서 이거 뭡니까? 교육훈련비인데 우리 교육부서에서 안 쓴 교육훈련비가 왜 처리가 됐습니까? 뭐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역시 왜 그러냐? 서로 다 아는데 왜 그러냐? 그때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나쁜 데 쓰고 이런 게 아니고 뭐 비자금 필요할 때가 있었겠죠. 그 시대가 원체 오래된 옛날이고 지금 흑역사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거 뭔데? 이거 뭐야? 우리가 안 썼는데 왜 이거 경비가 처리됐어? 뭔데? 막 이랬었습니다. 그랬더니 큰일 났죠. 그 사무실에 많은데 이게 비자금 이야기 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 위에 임원이 저 은행차에 왜 저러노? 왜 저러노? 그래 데리고 들어가라. 회의실 들어가라. 뭔데? 우리가 안 썼는데 왜 이런데?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 들어가니까 그 부장이 따라와서 은행차에 미쳤어. 니 왜 그래? 그러니까 아니 허창민 과장 저 과장님 그 옛날에 뭐 그냥 가명입니다. 가명인데 그거 돈 줘야지. 그거 너무하잖아. 뭐 이렇게 했더니 저 미친 새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처리를 해줬습니다. 처리를 해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뭔가 하면은 시간과 환경이 상대방이 너한테 뭐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시간과 환경이 유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걸 잡아가지고 한번 공격하고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이제 영수증에 도장 다 찍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제 도장 찍을 거 아닌데 저 도장 다 찍었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져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도장 찍고 그랬었습니다. 젊었었고 그러니까 지금도 젊습니다만은 패기가 넘쳤을 때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정말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시간과 환경이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하려면은 앞에 부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순응하면서 따라가고 내가 실력이 없는데 내 상황이
좀 안 되는데 무시당하는 그걸 내가 막 그 반박하면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순응하면서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실력은 반복을 통해서 내가 실력을 계속 키우고 그러면서 내가 야 내가 이제 나를 저래 무시하네. 그래 내가 한번 한번 해보자. 내가 그러면서 자기를 극복하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내가 인생에서 빼버리면서 나를 존중해주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어쩔 수 없는 시간들은 그 사람들하고도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내 격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시간과 환경을 그 사람들하고 친합니다. 다 친하지만은 시간과 환경을 나한테 유리하게 가져가자. 그럼 뭔가 하면은 회사 생활이라는 게 저는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아니 그동안 안 했는 게 아니고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일하다가 결국은 그때 왜 그런 겁니까? 그 임원이 술을 좋아해서 다 술을 먹이고 저쪽에 2차를 가자 해가지고 가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과장 업무는 잘못했지만은 그 위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차를 타고 막 가버린 거죠. 그때 원체 상황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막 으쌰으쌰 했던 거죠. 그 사람이 개인 뭐 파렴치한 이런 게 아니고 회사 일을 하다가 뭐 실수를 했는 거죠. 잘못을 했는 건 확실합니다. 지금 같아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근데 그걸 자기들도 다 잘못하고 뭐 그런 것들도 하면서 왜 그 사람한테만 상황에서 그렇게 하느냐 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게 옳고 그러다라는 판단이 아니고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적절한 예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과 환경을 나한테 유리한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한번 때를 봐가지고 탁 거기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다.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어설프게 하면은 결국 대치기 당하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물처럼 순응하다 보면은 그러나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막 욱하는 마음이 들 때는 수첩에 적어 놓고 내가 언제 한번 기회를 보고는 하겠다. 근데 이제 그때는 아까 6가지 방법 중에서 내가 이제 실력을 키워서 가져가면 되죠. 왜 그렇게 하셨죠? 하면서 상대방하고 해서 딱 문제를 일으킬 때는 내가 유리한 환경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자꾸 돼야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제가 반복하면서 실력을 키우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도 용기도 생겨야 됩니다. 용기가 생겨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위축됩니다. 위축되면은 상대방한테 만만하게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응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실력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때를 봐가지고 그 때라는 거는 몇 년 뒤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것을 당장 해도 됩니다. 그 상황을 보고 내가 유리한 상황들 항상 사람들은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유리할 때도 있고 상대방이 유리할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진짜 무리하게 이야기할 때 그때 적절하게 봐서 객관적으로도 상대방이 지금 무리하다 이랬을 때 내가 탁 그때 문제를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전문가라면 그런 상황이 오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어설프고 보통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탁 상대방이 맞받아치고 시끄럽게 됩니다. 그 됐을 때 내가 당당히 크게 미는 겁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내가 못 참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가 대책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평소에 좋은 관계들을 사람들하고 많이 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다른 대책은 내가 극단적인 경우에서는 뭐 여기 그만둘 수도 있다. 뭐 그렇더라도 내가 한번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판단해가지고 좋은 때를 봐가지고 한번 밀어버리는 겁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가져가는 것들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